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그리고 윤여민 이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시죠. 현대차, GM과 협업. 현대차와 GM이 승용차, 상용차 모든 것들을 공동 개발하고 또 생산하기로 했고요. 이러한 공급망에 대해서도 서로 좀 같이 공유하는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서도 협력을 하겠다 등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협업의 의미 있을까요? 임순재 대표님? 네, 뭐 현대차하고 GM, 세계 이제 3위와 세계 3위와 세계 6위의 회사가 협력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 글로벌 3위. 이고 GM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북미 시장 내에서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양사 간에 서로 뭐 전반적인 공동의 신차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밸류체인을 이제 공유하겠다라는 게 이번 협약의 가장 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GM 같은 경우는 뭐 픽업 트럭을 비롯한 이런 이제 대형 이제 상용차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세그멘트라고 불리는 이제 중소형 승용차 그리고 친환경차로 불리는 하이브리드나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양상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서로 겹치는 그런 이제 경쟁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다른 회사보다 좀 적다라는 게 이번 협력을 이끈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협력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전기차 업체의 이제 글로벌 약진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뭐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IRA 법안에 따른 이제 뭐 규제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뭐 북미 시장은 좀 덜하다라고 하지만 유럽이나 그다음에 뭐 동남아, 남미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제품이 상당히 강한 그런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낀 현대차나 GM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양사 간의 이런 이제 친환경 차량의 공동 개발, 그다음에 공동 생산을 통해서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를 위해서는 뭐 서로 양사 간에 서로의 이제 생산 시설에서 그러니까 서로의 자동차를 대신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뭐 배터리 원자재 아니면 철강 소재와 같은 그런 이제 재료를 통합 소싱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누가 더 이득을 보는지 혹시 무게추가 기우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서로 윈윈인데 아마 현대차가 약간의 우위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GM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미국 판매량 1위긴 하지만 판매 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다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판매량 증가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판매량이 증가세가 꾸준하게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대가 좀 더 위에 있고요. 특히 지금 이번에도 협력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친환경 차량이다 관련된 분야가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관련된 분야에서는 뭐 전기차, 수소차, 뭐 하이브리드 전체적으로 현대차가 GM보다는 좀 나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현대차가 조금 우위를 갖고 지금 이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님, 네. 뭐 좀 더 우위에 있는 어떤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하는 게 더 이득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미국에 또 1위를 하고 있는 기업과 협업을 하니까 분명히 또 현대차가 얻어가는 게 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의미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현대차가 지금 GM과의 협업을 위해서 상당히 물밑 작업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단순하게 어떤 뭐 승용차와 관련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연기관체 어떤 합작뿐만 아니라 수소,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친환경까지도 어쨌든 합작을 하겠다는 부분들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의 진출까지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 대선이 한창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어떤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미국산으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분명히 그 밑에는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GM 같은 경우가 같이 좀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국에 생산한 좀 저가 배터리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CATL 관련된 부분이 좀 적용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좀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에는 조금은 부정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대선이 끝나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좀 구매 검토 자체가 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GM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는 현대랑 협업합니다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저가형 모델을 또 제가 볼 때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무조건 현대차 같은 경우도 GM이랑 협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체적인 모멘텀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어제부터 좀 자동차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 특히 뭐 코리아 FT 같은 경우가 M&A 매물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기차는 약간의 캐지맨이 있습니다만 좀 하이브리드 같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자동차 섹터도 어떤 이러한 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와중에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너무나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로 매출을 나올 수 있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모펀드들의 어떤 관심도 상당히 높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고 이슈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현대차, 기아 같은 대장주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많은 좀 주가의 하락,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매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슈들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3분기에 어떤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이상 또 잃을 것이 없다. 좀 반등의 어떤 기술적인 모멘텀을 보면서 저는 뭐 자동차 섹터에 대한 어떤 3분기 좀 긍정적인 뷰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차가 이번 그 GM과의 협업으로 미국 쪽의 확장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서기 위해서 현대차 측에서도 물밑 작업을 좀 많이 했다라는 네. 부분들 전해주셨는데요. 탑픽 꼽아보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이제 현대차하고 이제 GM과 그 같이 이제 생산 시설을 공유한다든까지 이제 발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부품도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 부품 업체들에 대한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GM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을 못 만들기 때문에 만약 GM이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 이런 하이브리드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에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었던 코리아 FT,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외에 화신이나 SL 같은 기업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를 통해서 GM 등 이제 미국 쪽으로의 납품 기대가 된다라는 점으로 세 가지나 또 자동차 부품주 탑픽을 주셨는데요. 윤여민 이사님은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앞에서 하셨던 종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너무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도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하이브리드도 있겠습니다만 현대 같은 경우는 인도의 쪽에서 어떤 또 이제 IPO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모멘텀도 있고 인도에 대한 모멘텀도 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뭐 SL 같은 경우는 좀 미국 쪽에 많이 좀 치우쳐 있다고 한다면 뭐 성화텍이나 이런 쪽은 좀 미국 쪽에 좀 많이 인도 쪽에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어떤 모멘텀 중에서도 약간 이런 좀 여러 가지 모멘텀에서 좀 특색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좀 제가 볼 때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목들이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화신, SL, 뭐 성우 아이텍 같은 이런 종목들 충분히 기술적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탑픽으로 두 분 모두 꼽아주셨고요. 다음 주제 보시죠. 고려아연 지분 경쟁.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손을 잡았고 고려아연보다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사모펀드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려아연 측은 뭐 이거 약탈적인 인수합병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분쟁 얘기는 뭐 지금 합의틀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 2022년에도 한번 지금 그 영풍행 쪽에서 한번 인수를 한번 추진했다. 그때 이제 실패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다시 이제 영풍이 MBK와 손을 잡고 고려아연을 적대적 인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MBK가 지금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금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당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66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지분을 기준으로 보면 7에서 14.6% 최대 14.6%까지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14.6%를 매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 대금만 최대 2조 원 정도가 달하기 때문에 역대 최대의 이제 뭐 M&A 관련된 공개 매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될 때 만약 공개 매수 수량 이게 지분의 7%인 144만 주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MBK는 지분 인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지금 최대 지분치 이제 14.6%인 302만 주가 넘어갈 경우에는 안분 비례로 신청하신 분들한테 신청한 그런 주식을 인수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MBK가 공개 매수를 이제 성공할 경우에는 영풍증의 지분 일부를 이제 인수를 하는 그런 이제 콜옵션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현재 상황에서 양사간의 공동 경영이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MBK가 주도권을 잡고 회사 경영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번에 이제 공개 매수가 성공을 하려면 이런 이제 현재 주가, 고려아연의 주가가 MBK가 얘기하고 있는 공개 매수가 이하로 지금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도 66만 원 이상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시장에서는 MBK가 이번 1차 공개 매수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제 적대적 M&A가 실시될 때 첫 번째 공개 매수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1차에서는 실패하고 아마 2차 공개 매수 절차가 진행이 될 때 상대적 좀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고 보시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SM이 카카오로 넘어갈 때도 1차 때는 실패했고 2차 때 성공했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 같은 경우에도 1차보다는 2차 공개 매수가 실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과연 MBK가 1차 공개 매수에 실패했을 때 과연 2차를 진행할 것이냐, 또 최용범 회장 측에서 얼마만큼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향후에 2차 공개 매수 진행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뭐 주가 흐름으로 봐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 측에서도 그냥 아무리 자금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두고 보진 않을 테고 이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지분 경쟁에 대한 그 기대를 이 이슈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사님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이슈를 보면서 참 이제 그들만의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고려아연 자체가 사실은 뭐 75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어진, 어떻게 보면 이제 양가의 지금 경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지 못하면서 계속 파생되는 문제가 아닐까, 좀 근본적인 좀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LG나 GS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잘 계열 분리가 됐습니다만, 이 고려아연 특히 뭐 영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러한 좀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앞에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의 지금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영풍, 대한금속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좀 급등을 하고 있고 좀 주가의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고려아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좀 뭐 영풍이나 이런 대한금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배열 과정에서 지금 급등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일반인들이 체크할 수 있냐라는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제 단기 테마로서 혹은 뭐 이런 이슈로서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러한 좀 양가의 제가 볼 때는 경영권에 대한 분쟁은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되는 게 맞고 좀 전문 경영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반 좀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가 조금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얼만큼 경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와 관련돼서 고려아연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명성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좀 비철금속에서 다시 한번 1등 재련 기업으로 지금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분 구조라든지 경영에 대한 구조가 확실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사실 여러 번의 좀 급등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그냥 이러한 부분만 좀 체크를 하면서 관심주로만 놓고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그들만의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서 너무 주가 자체, 지수 자체가 좀 제가 볼 때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들 수급이 좀 몰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 본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려아연이 그 최 씨와 장 씨 집안 이 양가에서 같이 경영을 하던 네. 곳이고 영풍정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네. 이 둘 동업 관계가 있는데 두 쪽에서 같이 경영을 해왔는데 지분을 또 나눠 갖고 있고요. 근데 지금 장 씨 쪽에서 MBK와 손을 잡은 거잖아요. 네. 네. 어느 쪽으로 가야 사모펀드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 씨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느 쪽으로 가야지 더 경영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사모펀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예. 사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는 쪽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너나 지분 구조보다는 오히려 전문 경영인을 통한 제가 볼 때는 구조 개편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두 집안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지금 경영 어떤 구조가 개선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청사진이 나오는 쪽에 대한 쪽을 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최 회장 측에서도 지금 SM 시세 조정에 연루가 좀 되어 있는 네,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경영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또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다른 쪽에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 말씀해 주시면서 탑픽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일단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 최 회장이 뭐 다른 이제 뭐 SM 할 때처럼 뭐 다른 쪽에 이제 좀 발을 걸었다라고 생각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려아연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금속뿐만 아니라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계속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렇게 최 회장 쪽에서 잘못했느냐라고 보면 그건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 상황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의 윤 이사님도 얘기했듯이 지금 뭐 MBK로 그러니까 사모펀드로 넘어가면 이 사모펀드의 특성상 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려면 회사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모펀드로 가는 게 고려아연에 대한 적정 가치를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게 사모펀드에 과연 넘어가는 게 맞느냐, 과연 사모펀드가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디가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뭐 관련돼서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지금 움직이곤 있지만 다시 이제 제1차가 실패한다라고 해도 2차 공개 매수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양측 간의 이런 경영권 분쟁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이슈이면서도 중기적인 이슈로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려아연 추가 상승 여력 내다보셨고요. 윤 이사님은 탑픽 있으실까요? 네, 저는 탑픽은 없고요. 네. 이러한 수급들이 좀 일반 섹터로 어떻게 보면 좀 낙수효과가 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세 번째 보도록 하시죠. 마지막 주제는 글로벌 AI 기업 성적 딥페이크 막겠다. AI 학습을 할 때 나체 이미지 자체를 삭제하면서 이 AI 기술이 어떤 성범죄, 딥페이크 쪽으로 확산되는 걸 막는 행위를 하겠다라고 AI 기업들이 약속을 하고 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임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딥페이크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게 AI를 이제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불건전한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런 딥페이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 대응이 좀 상대적으로는 좀 미진한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정부에서 이런 AI 딥페이크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뭐 어도비나 엔트로피카 같은 이런 AI 영상과 관련된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이제 방지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참여한 기업들에서 AI 교육 과정 내에 이제 나체와 관련된
그런 단어를 검색을 제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관련된 기업들도 그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AI 딥페이크를 걸러내는 기술을 발전하겠다라고 지금 예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기술 자체가 상당히 이게 AI가 아니어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AI에 더 넣지 않고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대기업들만 참여한다라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기술 발전의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는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딥페이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 기술이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면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거는 아마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AI를 만드는 대형 회사들의 이 기술이 적극적으로 이런 방지 기술이 적극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보안 업체들이 이거를 걸러내는 그런 이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후 관계가 좀 뒤집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 관련된 기술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걸러내는 기술을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약간 좀 선후 관계 좀 바뀐 걸로 보여지고요. 향후에 이런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딥페이크를 어떻게 보면 꼬리표를 만든다든가 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치가 나온 이후에 이런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의 빠른 트레이딩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길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단기적으로만 매매를 하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빅테크 쪽으로 또 연계가 되면서 같이 뭐 기술 개발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윤여민 이사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 딥페이크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AI의 전체적인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에 지금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시스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회사입니다만 AI 관련된 부분들, 보안 관련된 기업들을 최근에 2년간 뭐 7곳이나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면서 보안 관련된 기업으로 지금 어쨌든 변모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정부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 AI 보안과 관련된 쪽에서 계속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떤 기업들까지도 이 보안과 관련된 쪽에서 이 AI의 기술 속도와 마찬가지로 보안도 확실히 발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컨센서스는 분명히 모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기술 발전에 조금 더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부분들, 하지만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보안에 대한 이슈도 같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상황에서 뚜렷하게 어떤 회사가 보안에 관련돼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냐라는 부분에 봤을 때는 뭐 미국에 있는 시스코 빼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테마주 이외에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기업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AI를 개발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같이 좀 어떻게 보면 뉴스로서 나오는 상황, 좀 같이 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AI를 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 보안의 패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좀 AI 측에서 특히 이제 딥페이크 보안 관련돼서는 테마로서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엔비디아의 어떤 지금 어떤 최근의 주가의 향방이라든지 또 이제 수요를 봤을 때는 여전히 보안보다는 개발에 좀 더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하지만 보안 이슈도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좀 제가 볼 때 뚜렷하게 선두주에 나서는 기업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연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수익 나신 분들은 네. 오늘 차익 실현을 하실 가능성이 높겠고 그래서 그런지 또 그렇게 강하지 못한 차익 실현의 움직임들 주가상 나타나고 있는데 이슈는 계속 두 분 다 의견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슈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잘 단기 매매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보안주에 탑픽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고 마무리해볼게요. 대표님? 네, 뭐 보안 관련된 없으세요? 종목들은 뭐 아직까지는 뭐 국내 문제 보안 업체들 자체가 이제 사이즈가 아직 좀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대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특별하게 개선세를 보이지 않고요. 시가총액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보안주는 관심 있게 일단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뭐 적극적으로 매매할
종목은 많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도 마찬가지신가요? 저는 굳이 말씀을 드리면 AI 쪽, 특히 클라우드 쪽과 좀 연관이 있는 회사 중에서 좀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삼성 SDS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13만 원대 지금 저가를 찍고 좀 기술적인 반등을 좀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52주 신고가 지금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AI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은 좀 많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삼성 SDS, 여기에 또 삼성 SDS 또한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뭔가 이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탑픽으로 좀 이렇게 대형주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켓 딥다이브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후장을 내다보는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 만나보시죠.